김형동을 해임하라. 제가 지난해 말 김형동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논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인사인데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손으로 해임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김형동 비서실장의 자진 사퇴가 답이다. 이런 취지로 제가 김형동 비서실장의 사퇴를 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일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버티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정론일침의 한 꼭지로 이제 김형동한테 뭐 자진 사퇴를 권하고 뭐 그럴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김형동 비서실장의 해임을 제가 요구합니다. 저만 그런 거가 아닐 겁니다. 자유파 국민들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김형동 비서실장은 부적절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형동의 그 가족과 지인의 국정 문제, 또 간첩죄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지인과의 연루 의혹 문제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형동의 처가가 중국이라는 거, 그 장인이 중국의 공산당 간부였다는 것, 또 얼마 전까지 그 부인이 국적을 중국으로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것, 뭐 이런 의혹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 자유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김형동은 안동 출신입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어요. 옛날 같은 신방과죠. 서울대 신방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뭐 취직할 데가 없어서 갔겠습니까?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으로 일했는데 이것은 취직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고 스스로 선택해서 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학 다닐 때부터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다, 좌파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통상 뭐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힘에 아주 뭐 걸출한 이 한노총 출신의 이미자 의원이나 장서춘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또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개 노동운동 출신들은 이런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거나 정의당으로 가거나 진보당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국민의힘에 왔을까? 3년 반 전 선거 때. 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고향이 안동이라 배지 달려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정략적, 정치공학적 생각으로 저는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의 문을 두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반 전에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가지고서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의당으로 가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지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논란을 부려. 그 당시에 대다수 자유파 국민들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김형동이라는 자가 그 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뭐 별 존재감 없이 있다가 이준석 때 갑자기 수석 대변인으로 발탁됩니다. 이준석 때. 그리고 또 잠잠히 있다가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또 전격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제기됐던 김형동과 관련된 논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김형동 장인이 중국 공산당 간부다.
그리고 김형동의 부인이 중국 국적이다. 두 번째는 간첩죄로 재판받고 있는 석권호라고 하는 민노총 간부와 아주 막역한 친분이 있는 사이다. 셋째는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축하 기고문을 열렬하게 썼다. 네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안 됐으면 어찌했을까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식으로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이 뒤에 두 가지요. 문재인 당선 취임을 열렬히 환영했다는 것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는 이 두 가지는 정치권에서 정치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인 간의 대화, 뭐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나 그때 술자리에서 이 사람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칼럼을 썼어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신문 칼럼을 통해서 밝힌 겁니다. 따라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칼럼으로 표명된 이 김형동의 이 문재인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정치적으로 따져봐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김형동 측은 김형동이 직접 얘기하지를 않고 뭐 그쪽에 뭐 보좌관이 됐든 뭐가 됐건 하여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김형동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인은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었던 건 사실이었죠. 결혼한 후에 얼마 동안 중국 국적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뭐 여러분들 여러 이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팩트 확인이 될 겁니다. 장인은 연길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과장 정도의 직위였다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공산당 당원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길시 조선족 자치주에서 고위 간부를 한다는 것은, 아니 뭐 이 공산당 당원을 하고 이 지방자치단체니까 연길시가 될 텐데, 그래서 공무원을 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또한 역시 아닙니다. 또 김형동과 부인의 결혼 당시 장인은 이미 직장에서 은퇴한 상태였고 현재 공산당원이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나이가 많아서 은퇴했겠죠. 석권호라는 간첩단 총책, 민노총 간첩단 총책 석권호라는 자를 응원하는 기고문 작성 관련해서는 관련 기고문은 2010년에 작성된 것이고, 석권호가 간첩단 총책으로 수사받게 된 것은 2023년이다.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기고문 작성 당시에 김형동은 한노총 소속 변호사였다. 그리고 이 기고문의 내용도 석 씨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 응원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별 관계가 없다는 듯이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석연치 않습니다. 자, 2010년에 석권호와 관련돼서 간첩 혐의자 석권호와 관련해서 작성한 글이 2010년에 작성됐다고 하지만, 이 2010년 글 내용은 석권호 동지를 응원합니다. 형님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 형님이라 그럽니까? 석권호라는 사람과 깊은 인간관계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개된 글에서 형님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가까웠으면, 또 가까운 곳을 과시하고 싶었으면 공개된 글에서 이렇게 썼겠어요. 또 석권호는 민노총 출신이에요.
김영동은 한노총에서 일했습니다. 한노총과 민노총은 같은 노조처럼 보이지만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 대립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한노총의 직책을 갖고 있는 자가 민노총의 활동가한테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동이 3년 반 전에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하고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도 정체성을 의심받는 안동 예천의 후보 김영동 우선 추천을 철회하라, 이런 사설이 대구 지역의 유력지 매일신문에 실렸을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황교안은 공천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말로 사태를 미봉하려고 했는데 그때 잘못됐던 거죠. 매일신문은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사설에서 모든 지역, 논란이 되는 모든 지역을 다 뒤집을 수 없다면 지역민들이 가장 경악하고 있는 지역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안동 예천이다. 우선 추천, 그러니까 전략공천을 받은 겁니다. 우선 추천을 받은 김형동은 과거 언론기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고 문재인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는 등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이나 지역의 국민정서, 주민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한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자격 시비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그때 이런 식의 사설에 주장이 있을 만큼 김영동은 부적격자였습니다. 그걸 황교안이가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김영동이가 당시에 기고한 2개의 기고문 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부분의 이 기고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헌재 선고가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 해임으로 헌재 선고가 난 그날 그 사건을 김영동이가 쓴 겁니다. 뭐라고 썼냐? 사실 오전 11시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 직업공무원제도를 침해했다는 주장,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이 모두 배척됐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걸 다 기각했거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주문이 나오고서야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원했으면, 기다렸으면 초반에 헌재의 판결문이 쫙 읽어질 때 이거 기각, 이거 기각, 이거 기각 그럴 때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그 선고 주문이 나오고서야 불안했던 가슴을 쓸어내릴 수가 있었다. 이게 김영동의 직접 쓴 글입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아쉽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아쉽냐? 더 세게 때렸어야 되는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 의무 위반이나 언론의 자유 침해가 받아들여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호 의무는 뭡니까? 세월호 얘기하는 겁니다. 세월호의 책임을 물어서 파면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항소심이 있다면 항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대통령 파면은 됐지만 범죄 혐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서 유감이다. 나 같으면 항소하겠다.
헌재는 한속심이 없습니다만 항소심이 있다면 항소하고 싶은 정도다. 이렇게까지 썼어요. 이런 자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이 자는 소신대로 하자면 자기가 공개적으로 떠벌린 이 말에 책임있게 행동하려면 이를테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인사를 가는 것도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해서 오찬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과 반대를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과 관련된 칼럼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취임 축하 칼럼인데 문재인 정부를 향한 노동자와 시민의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성과자 해고제도 등의 노동정책으로 탄핵을 자초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계급투쟁적 프레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너나 없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한국노총 10만 조합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문재인 후보 선거 캠페인을 주도했다. 이게 2017년 글이에요. 그래놓고 왜 2년 좀 지나서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신청하냐고. 이유는 딱 하나. 지역구가 안동이니까. 이 얼마나 기회주의, 출세주의자의 비겁한 태도입니까? 이자는 황교안 대표 때 당에서 총력을 기울였던 총선 공약집 민부론이라는 공약집이 있어요. 우리 김종석 당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총선 공약을 위해서 6달 이상 고생해서 만들었던 이 민부론을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촛불정신에 대한 반격이라 그랬어요. 당시 미래통합당은 선거를 할 때 이 민부론을 앞세워서 국민들한테 호소했어요. 이 김영동이라는 자는 중앙당에서 민부론을 앞세워서 총선운동하던 그 덕으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자가 뒤로는 뭐라 그랬냐? 촛불정신에 대한 반격이라고 민부론을 깎아내렸어요. 비난했어요. 이념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당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인들이 김영동을 공격하는 일이 아닙니다. 김영동이 스스로 온갖 기고문에다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써왔단 말이에요. 이자가 신문에 칼럼을 정기적으로 쓸 정도의 지식인이라면 최소한 양심은 지켜야지. 자기가 주장한 바에 따라서 행동을 할 줄 알아야지. 실컷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장하고 문재인 찬양하고 미래통합당의 민부론이라는 책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나서 막상 공천은 미래통합당에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지금 사활적인 대회전을 앞둔 총선을 이끌고 있어야 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냔 말이에요. 김영동에게 정치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사상의 자유가 있고 행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고 싶으면 하라. 그러나 자기 소신에 맞게 해라. 지금까지 써온 온갖 글이나 주장에 근거해서 보면 김영동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의당에 가서 정치를 해야지. 진보당에 가서 정치를 해야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자기 주장과도 맞지 않고 이념과도 맞지 않고 거기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중책까지 맡아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김영동이가 자기가 스스로 한 짓은 알 테니까 제가 완곡하게 요구했어요. 스스로 자퇴하라. 스스로 사퇴하라. 더 이상 부담 주지 마라. 버티잖아요. 버텨야 될 민경우는 스스로 사퇴를 해서 한동훈 비대위에 최대한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김형동이는 왜 버티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스스로 물러날 자가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즉각 해임하라.